그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갈까 그런 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또 살펴봤죠. 인간은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부모, 또 형제 자매, 뭐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직장에 가면 상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배워가면서 또 닮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의점이라는 공간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오늘도 이런 수토피아 501호라는 편의점에 우리가 함께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어떤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 인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되리고 살아가는데 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를 줍니다. 뭐 우리 편의점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요구 조건을 따라라, 저런 요구 조건을 따라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나는 그 편의점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조금 자유롭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뭐 달고 억압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는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면은 또 아이를 가져라, 또 뭐 편의점에서 일하고 뭐 생활하는데 뭐 그게 없는데 왜 뭐 30대 중반이 됐는데 편의점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느냐. 이 사람을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사회 시선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안 그러느냐. 여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실 뭐 편의점 뭐 아르바이트 한다 이러면 일반 사회적인 시선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또 편의점 대표다 이러면 뭐 악덕 상인으로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편의점 뭐 임금을 갖다가 떼입는다든지 아르바이트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조금 밖에서 치킨집 사장님은 항상 사회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라는 구조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구조죠. 개 중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편의점 사장이라든지 치킨집 대표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이 큰 편의점이라는 세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회의 눈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앞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될지, 또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내 배우자는 얼마나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될지, 나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편의점 인간이라. 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제약과 어려움과 또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스스로 누구한테 물어도 답도 없어요. 답도 없는데 이 편의점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편의점 인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이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병리적 현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사회 부적응자라고 낙인 찍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발달장애라든지 또 어떤 특정한 것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주의력 결핍, 뭐 과잉 행동 장애, 또 후천적으로 인격 장애가 일어나는 뭐 소시오패스, 또 선천적인 사이코패스. 이거는 이제 요즘 같은 뭐 오은영 박사가 그 운영하는 금쪽 상담, 거기 보면은 이 유사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그대로 써놨구나. 그런데 나는 이걸 다른 세상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집에 대한 얘기고 나에 대한 얘기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고, 이런 이제 병리적 현상은 사실은 그 편의점이라는 공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고 협력해서 이걸 개선해 갈 어떤 책임감도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해봤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문장이 특이한 게 있어서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이 1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작은 새가 불쌍하다고 하면서, 주위에 핀 꽃줄기를 억지로 잡아 뜯어 죽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이제 이 작가가 인간이 가진 그 이중성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해 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디 가서는 아주 한 표정을 지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의외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때로는 어쩌면 저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자신이 모르게. 그런 걸 이 이제 작가가 아주 이제 섬세하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 문장을 참 잘 쓰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지금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게 항상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 편의점에서 어느 사람한테 자기는 3할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친구한 것을 한 2할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나름대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죠. 그게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도반님들 보니까 다들 좋으신 분들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절 중에 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멸시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리고 또 편의점 자신이 하는 일이면서도 자기들끼리도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일반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뭐 때로는 그 꼭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때로는 우리가 식당에 서빙 하시는 분들한테 과도하게 액션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게 권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멸시당하고 라는 그런 상반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 작가가 아주 세밀하게 문장으로 지적을 해둔 부분에서 참 섬세하게 세상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편의점에서 18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이분이 이제 18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하는 그 일에서 이분은 어떤 자기의 존재나 자기 가치를 알고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구절에서 이제 육체 노동자는 몸이 망가지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또 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도 어느 정도 뭐 나이가 차면은 쓸모없는 부품이 될지 모른다. 이걸 이제 저는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저는 이제 50살 때 회사를 나왔습니다. 뭐 나온 게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 뭐 이제 임원이 되지 않으면 밀려서 나왔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본계 회사라 가지고 뭐 어디 한국 조직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이 되지 않으면은 나와야 돼요. 그 밑에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 성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쓸모가 없어요. 그게 그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만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정신적 노동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이 참 쓸모없는 부품이 되어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저 혼자서 그냥
감동이 아니고 이제 이 동화가 돼가지고 혼자서 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집 사람이 약간 맛이 간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그 13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렇지. 이 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참 재미있다. 그런데 자기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한다는 이런 얘기를 이 소설에서 나오는데, 이 참 작가가 이 사람 살아가는 이 편의점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놀라웠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사람을 갖다가 이제 재판하고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강한 이제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편의점이라는 데가 어떤 기계적으로 룰이 짜지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 이 룰에만 내가 맞춰주면은 일 잘하는 사람, 뛰어난 탁월한 인재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제 주인공이 편의점을 관두게 되니까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맞추어진 룰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해제가 되어버리면 과연 내가 하는 게 옳은지 그런지 사람이 어떤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작가가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뛰어난 작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이제 그 줄거리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왜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는 삶을 살 거냐, 그래 타인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네 자신의 인생을 살 것인지,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수가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게 과연 옳은 시선인지, 정말로 다수라고 해서 이게 정말 올바른 결정인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수의 눈빛에 인간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 묘사를 이 소설이 아주 잘 써놨더라고요. 써놨고, 이 작가는 그래서 그런 다수의 시선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배포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었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걱정이 돼서 또 정말 도와준다고 어떤 관심을 보입니다. 그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되면은 그게 간섭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가는 제대로 자신이 알고 바라보면은 평범한 것도 정상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걸 그냥 편견을 가지지 말고 내가 가진 그 시선을 벗어나 가지고,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큼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설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간 신분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유학을 보내고 하는 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사고의 폭을 키우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크게 보고 차원 높은 생각을 가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제 나름대로 내가 이 작가였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이제 사회 구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직이 크든 작든, 가정이 됐든, 내가 속하고 있는 동아리가 됐든,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주인공은 일반인들하고 쉽게 잘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편의점이라는 그런 시스템에 자신을 맡기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속받고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사회의 어떤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역으로 보면은 그 개인은 사회 보편타당한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 욕망 때문에 하는데 작가는 그게 지배당하는 삶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은 뭐냐면은 그 편의점이라는 공간 또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현실이 가혹하고 불편한 그런 사회 기준에 이제 저항하는 거.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걸 억지로라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데 대한 어떤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이라든지 또 내 가족,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중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준을 부여하고 너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살아 저런 기준으로 살아면서 굉장히 구속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껏 교육도 그렇게 받아왔고 여러분들은 아니고 제가 그런 식으로 살아오다 보니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불편한 사회 기준에 저희를 갖다가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작가 이제 지금 한국 나이로 한 45세 79년생이니까 이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이 또 어떤 식으로 변할지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작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면은 자신의 욕망도 아예 성적도 내가 아닌 사회라는 조직이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상자다. 거기에 내가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런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거는 스스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뭐 책에 나온 멋진 이런 구절을 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다음에 과연 나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가 뭐 멋지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뭐 책에서도 그렇고 뭐 주도적인 삶을 많이 살아라고 합니다. 그 주도적인 삶을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뭐 금수저처럼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한번 뭐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조직에서 또 내가 내 의견을 내고 활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세 가지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될까 하면서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